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왜 귀하냐면은 전국에서 이 진료과 세부문과 전문의가 전국에 한 50여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귀한 분이시죠. 이 과목은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은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부산에서는 뭐 유일하다고 합니다. 좋은문화병원 소아외과 조용훈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아외과가 좀 어떤 질환을 진료하는 곳이며 좀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소아외과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소아청소년기 시기에 생기는 외과 질환을 다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질환 자체는 주로 이제 신생아나 아니면 영유아 그리고 이제 학동전기 애들한테 이제 주로 많이 오는 그런 질환들을 보는 그런 진료 과목입니다. 그래서 소아외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이제 특수성이라면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아는 그냥 작은 성인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생아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애기들은 우리가 성인이랑 완전히 다른 그런 신체 반응 또는 우리가 수술하면 수술 후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신생아 수술이거든요. 신생아 수술은 성인하고 다르게 그냥 선천적으로 이제 주로 가지고 나오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또 소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인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성별 또는 장기별로 이렇게 이제 질환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소아는 그냥 모든 장기에서 외과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 소아는 성인하고 다른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되게 힘들거든요. 예, 성인하고 다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하려면 이제 보호자를 통해서 한 단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조금 더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소아는 그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인데 수술할 때도 좀 세밀한 방법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좀 아주 좀 차이가 좀 많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소아는 저희가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될 게 일단 모든 장기를 다 우리가 이제 손을 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에 장기가 연령대별로 보면 다 이제 우리 크기나 부피가 다 다르거든요. 960g으로 태어난 신생아 수술할 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분비가 성인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또 질환 자체도 이제 성인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수술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이제 수술 후에는 관리 자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성인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 설명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장기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좀 선천성 소아외과 질환들 좀 어떤 게 있다라고 좀 설명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소아외과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선천성 질환 또는 소아기계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아기계는 저희가 입부터 항문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보통 이런 소아기관에 생기는 선천성 질환들은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 신생아 몇 명당 한 개씩 생기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소장이나 대장이 막히는 선천적 폐쇄가 되는 그런 소장 대장 폐쇄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또 이제 항문이 없는 항문 폐쇄증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항문 폐쇄증이나 소아 탈장 이런 경우처럼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막히거나 또 이제 좀 터져서 이제 탈장이 되거나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생아들이 소화기 계통의 이런 좀 막힘증, 탈출증 이런 게 특히 많은 좀 이유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발생 과정 중에 생기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어떤 우리가 유전자와 결합된 이런 건 없고 우리가 발생 과정 중에 생긴 거라서 딱 뭐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출생 신생아당 몇 명의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소화기관 비율은 1000명당 1명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부장님, 항문 폐쇄증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태어난 아기가 항문이 막혔다. 이러면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판정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딱 A가 태어났는데 우리 보니까 뭐 항문이 없다든지 또는 항문 위치가 이상하다든지 되게 확인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의 경험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2024년인데 한 14년 어떤 201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자꾸 몰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다툼이 있을 수 예.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쪽에는 보면 이제 산모 그러니까 애기 엄마죠. 애기 엄마가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뭐 친가나 외가나 이렇게 뭐 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씩 보고요. 예. 어떤 경우는 뭐 그것 때문에 뭐 이혼을 하니 하는 뭐 아주 그럴 수 이제 있죠. 극단적인 예, 경우까지 예. 생긴 걸 제가 이제 한 번씩 봤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애기 엄마 아빠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인터넷 속에서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 정보를 얻어서 아주 쿨하게 대처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항문폐렴증은 보통은 이제 우리 출생하면은 이제 보통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진단인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우리 저유행이라 해서 항문의 위치가 바뀐 경우는 자기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제 기억에 가장 나이 많은 애가 한 4살 때 변비가 심해서 외래를 왔는데 그러니까 얘가 항문 직장기형 세양 중에 이제 항문 위치만 바뀌는 저유형 타입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뭐 신생아기 이후에 그런 애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사실 저희가 진단만 빨리 되면은 빨리 이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항문 폐쇄증이 이제 생기면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항문 폐쇄증은 근본적으로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문이 없으면은 일단 신생아는 이제 태변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 신생아 태어나면은 뭐 하루 이틀 3일 이내에 태변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항문이 막혀버리면 태변이 안 나요. 그러다 이게 응급 상황으로 그렇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응급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외과적으로 결국은 이제 개입을 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문 폐쇄증은 이제 우리가 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고위형, 저위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고위형은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항문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안적으로 봤을 때 항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항문이 아예 없는 게 고위형이고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신생아기 때 바로 태변 배출을 위해서 배변 우회술이라는 장루 수술을 해놓고 어느 정도 애가 이제 조금 크면은 이제 항문 직장 성형수 쉽게 말해 항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항문이 어느 정도 이제 커리가 됐을 때는 우리 장루를 다시 복원하는 이제 그런 3단계 수술을 이렇게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저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위치가 비정상적인 위치인데 그런 경우는 제가 신생아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항문 위치만 바꿔주는 수술로서도 이렇게 이제 교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감기간 총 소요되는 수술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아기가 신생아기 때 장루 수술 받고 나서 체중 그러니까 몸무게가 한 5, 6kg 넘어가면 항문 직장 성형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항문이 어느 정도 아기 체형에 맞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장루 복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총 기간은 보통 이제 아기들만 약간 개인적인 차이는 날 수는 있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정도. 그렇게. 부장님 이제 소아탈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아탈장, 이제 서해부 탈장 이게 사실은 또 이제 그 소아외과에 외래로 자주 오는 그 다빈도 그 질환 중에 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해부 탈장이 생기면은 좀 나이와 상관없이 좀 뭐 되도록이면은 좀 빨리 그 수술을 하라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 세부 탈장은 뭐 우리가 이제 소아 성인 다 똑같이 생기는 아주 유일한 외과적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 빨리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소아는 성인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소아의 체형이 보면은 아래 위보다는 양옆이 이렇게 좀 길게 비슷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정사각형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탈장이 생기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복강내 장기 특히 이제 주로 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장이 나오는 게 그 체형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소아는 한 번에 작은 구멍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탈장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진단이 되었다. 그럼 가급적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성인은 반면에 약간 이제 조금 차이가 뭐냐면은 뭐 이게 아래 위가 더 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길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게 크고 아래 위가 길기 때문에 나와도 그냥 일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게 나와서 자기는 소화하고 조금 더 다른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쇄부 탈장이 생겨서 탈장 상태가 좀 오래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 부위가 또 이제 장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괴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위험도 사실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장이 빠져나오면 보통은 자연스럽게 이제 들락날락 하는데 나와서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감돈이라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교액이라는 게 있는데, 감돈 단계에서 이게 시간이 지체돼 버리면 이제 교액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차단이 되면서 장이 이제 나온 장이 뭐 썩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아주 더 수술 범위도 커지고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저 소아 탈장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이제 성인 탈장에 비해서 수술이 좀 비교하기 쉽다. 뭐 그런 말을 하던데 왜 쉽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쉽다고는 조금 말씀드린 그렇고 사실 이제 수술 방법에서는 소아 탈장 같은 경우는 아직 소아는 성인의 전 단계라든가 우리가 아주 계속 발육을 해야 되는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탈장 불량을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막아주는 묶어주는 이제 그 정도 단계에서 수술을 끝내기 때문에 성인하고 조금 뭐 성인에 비해서 쉽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연령대가 워낙 다양해서 쉽다고는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아 탈장인 경우에 일반 내과에 가서 수술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좀 물을 텐데 그때 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는 소아과 본과 전문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소아과 본과 전문의가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뭐 결과가 더 좋을 거다고 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보통 우리 일반 이제 뭐 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소아 탈장을 수술하시는 경우는 주로 이제 큰 애들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보면 성인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뭐 중요하다 보면 제일 결과가 우리 피부에 생기는 흉터거든요. 그래서 그 흉터가 제가 외래에서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소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과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흉터가 되게 큽니다. 소아과 선생님이 수술할 때 흉터 되게 작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경우도 흉터도 없고 그 노하우가 있습니까? 노하우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아를 수술하다 보면 계속 같은 아, 방식으로 워낙 많이 하니까. 예, 많이 하니까. 근데 일반 외과 선생님 하실 때는 저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게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자리 저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 예, 그냥 일반 내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성형외과에서 그렇죠. 그거 또 비슷한 꼬맬 수도 있을 예. 때 그 차이 난다. 그거하고 그런 비슷하다. 예,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그 어떤 경우 보면 이제 제가 외래에 한 번씩 그냥 이제 소아탈장 수술하고 이제 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흉터를 보면 그냥 속으로는 깜짝 놀라죠. 저 정도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절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사실 소아외과 선생님들 수술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을 거라 생각. 그 외에도 이제 그 소아외과에서 다룬 질환이 이제 많으실 텐데 이런 질환은 반드시 소아외과에서 오는 게 유리하다. 그런 그 질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신생아기 넘어서 생길 수 있는 질환 중 대표적인 게 이제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리 유문협착증이래요. 쉽게 말하면 위에 출구가 그냥 막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수술을 하면 바로 토하고 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소아외과 선생님이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안전한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 소아 충수염이거든요. 충수염은 이제 뭐 아주 흔한 외과 질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것도 아까 탈장처럼 물론 우리가 외과 선생님 하셔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아과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뭐 우리가 이제 접근법이라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소아는 그냥 작은 성인이 아니다는 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병원에 생각할 때 만약 우리가 성인에 투입되는 자원이 1이라고 할 때 그러면 소아는 그냥 뭐 0.3만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또는 0.5만 하면 되니까 절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아에서는 우리 소아 환자를 보는 데는 투입되는 자원이 성인보다 훨씬 많은. 근데 뭐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의료 수가 자체는 훨씬 뒤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소아외과 관련 뭐 우리 소아외과뿐만 아니고 소아 관련은 엄청나게 이제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병원은 싫어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 연수할 때도 보면 그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수익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걸로 트러블 발생인데 저는 대한민국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자꾸 개발해가지고 조금 서포트를 많이 해야지 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종사할 수 있는 어르신도 많이 늘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